자, 진도가 여기 아마 좀 뒤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일제강점기를 들어가죠. 일제강점기의 무단통치입니다. 무단통치. 그래서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해볼게요. 일단은 식민지 조선의 최고의 권력기관은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고요. 식민지 최고의 통치기관이었고요. 총독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 특수권. 여러분 뭐죠? 왕이죠, 왕. 조선의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헌병경찰제인데, 자, 요거 뭐냐? 헌병이 경찰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헌병은 군인이죠. 군인이 뭐다? 경찰이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군인은 누구에게 가죠? 군인은 누구한테 가는 사람이죠? 군인은 적에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적에게 가는 군인은 시민에게 가야 되는 경찰에게 경찰의 역할을 시켰다 하면, 자, 요거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의 백성들을 뭐로 봤다? 적으로 봤다. 조선의 백성들을 적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통치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병 경찰이 일반 경찰 업무, 헌병이 일반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범죄 즉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경찰 처벌 구정 같은 걸 했고요. 조선 태형령 있는데, 태형은 사람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팬다. 그러니까 매로 사람을 때린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갑오개혁 때 폐지됐던 내용이에요.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내용을 다시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문명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미개한, 즉 법치에 어긋나는 어떤 제도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교원들과 관리들과 교원들은 제복과 칼을 착용하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켰습니다. 되겠죠? 자, 식민지 교육은 제1차 조선교육령이 11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중심으로 했고, 고등교육 기관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는 얘기요? 대학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보통교육도요. 일본인은 6년을 하고 조선인은 4년 했었다. 요거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토지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광무개혁 때 양전 지게사업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그래서 다시 요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토지조사권을 조사했고요. 신고주의 원칙인데 요 앞에 기한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한부.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것만 원칙적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토지, 그 다음에 공유지, 조선총독부 소유는 다 동양척 식주식회사에 넘깁니다. 동척이죠, 줄여서. 동척은 1908년에 만들어진 회사죠. 그래서 일본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토지 경작권과 소작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광무개혁 때는 요걸 좀 인정해 주려고 하는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에는 소장료가 상승한다는 거죠. 소장료가 상승하고 신고 기한이 짧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요걸 한 이유는 뭐였냐? 지세 확보, 그러니까 세금을 안전적으로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재정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때 농민층을 크게
소장농. 오로지 이제 남의 토지 빌려서 이제 농사 짓는 거고요. 자소장농. 남의 토지 반, 자기 토지 반. 그 다음에 자장농. 자기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지주. 자, 그러면 소장료가 오르면 이 계층대 이름이 어떻게 되냐? 지주는 약간 상승합니다. 약간. 그러나 자장농과 자소장농은 감소하고요. 소장농만 증가하더라. 요거 교과서 옆풀떼기도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 다음에 식민수탈로 넘어가면요. 경제입니다. 경제 분야. 회사량이 대표적이죠. 자, 여러분 회사를 세울 때는 먼저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 이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은 신고만 하면 돼요. 우리 뭐 장사할 때 신고만 하면 되죠. 근데 회사량은 허가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량은 이꼬르 허가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혹시 허가를 만약 이게 회사량이 폐지되면 허가 안 받고 뭐만 해도 된다?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 임야 조사령, 어업령, 산림령, 조선 광업령, 그리고 자원 침탈, 이런 걸 통해서 자원 침탈을 했다. 철도, 항만, 통신, 항공, 도로 등을 통해서 침탈한 자원을 빠르게 본국으로 이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이런 걸 시설을 장악했고 식민 지배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일본의 정치적인 특징을 얘기하라면 무단 통치고요. 가장 큰 특징은 헌병 경찰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얘기하라면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